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에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쓴 채무이행 각서를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각서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혜경 씨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내용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확인된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문건은 명태균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뒤인 2022년 7월 여론조사기관 PNR에 써준 채무이행 각서입니다. 각서에 따르면 PNR은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위한 ARS 회선을 빌려주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 6천여만 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PNR은 그해 말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는 각서를 요구했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인 강혜경 씨가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각서엔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PNR 대표에게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처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내역서도 원래 이제 220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해왔다는 강혜경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된 겁니다. 각서엔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대선 이후 미수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그 당시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넣은 문구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박사라 기자,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만찬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을 제안을 한 건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된 예산안 철회가 없다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면서 우 의장 측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24시간이 남아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협상의 문 열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쓸데없는 특활비니 뭐니 이런 거만 잔뜩 넣어놓으니까 이제 삭감을 하나 안이 통과된 거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면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삭감만 한 예산안이 통과된 적은 없는데 오늘 밤에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은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인질극하자는 것이라면서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가 대폭 깎였고 대왕고래 등 핵심 사업비와 예비비도 삭감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등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는 여야 간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박사라입니다. 지난달에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3주 만에 활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여당은 그동안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잠시 휴지기를 갖는 거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여야 의정협의체가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네 번째 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재개합시다 하는 합의된 날짜는 없습니다. 출범 3주 만에 협의체가 멈춘 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때문입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5년 정원부터 줄이자고 요구해왔습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휴지기를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대화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단체는 정부 여당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정부 여당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협의체는 시작부터 야당이 빠지고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한 상태로 출범했습니다.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으며 운영되다 3주 만에 파행하면서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도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에서 옷과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옷가게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인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보통 150명 정도 들어왔다면 요즘에는 한 7, 80명 정도 들어올 정도로 많이 줄었고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손님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금 많이 하려고 많이 지금.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에서 의류 신발 비중이 3.9%로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6%였는데 점점 줄더니 3%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옷에 쓰는 지출을 7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예전에 브랜드 소비를 좀 하다가 이제는 요새 친구들도 같이 이제 구제나 빈티지 이런 쪽으로. 특히 소득 하위 20%의 감소율이 13%에 달했습니다. 불황이 길어지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눈에 띄면은 무조건 갖고 싶다는 생각에 바로 사기도 했는데 좀 많이 높아진 옷 가격에 이 정도를 주고 사야 되나라는 생각. 이런 여파로 도소매 자영업자가 많은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13%나 줄었습니다.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소득 수준 자체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